이번 시간에는 보어의 원자 모형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톰슨이 전자를 밝혔죠. 그리고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밝혔기 때문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마치 수금주와 목토천해가 태양주를 돌듯이 공전하듯이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행성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겠죠. 믿어왔는데 이제 분광학이라든지 이런 어떤 빛, 스펙트럼 이런 게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빛이 수소 방전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합시다. 수소를 통과한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어 봤더니 비수소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그냥 연속적인 스펙트럼,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었을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남 파투 노즐발의 가시광선 영역과 자외선, 적외선 등등이 다 검출이 되는 연속 스펙트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보니까 희한하게 일부 파장의 빛만 하더라는 거죠.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더퍼드가 말한 원자 모형에서는 핵이 중심에 있고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원래 위치가 바뀌면 에너지 값이 바뀌거든요.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까지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 크기, 어떤 파장의 빛을 특정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방출하거나 흡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예측했던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죠. 쌤이 늘 강조하죠. 과학은 역사적으로 어떤 이론을 정립해서 그거를 실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험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될 때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바로 보어가 이러한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봅니다. 일부 파장의 빛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선생님이 빛을 파장에 따라 나누었다고 했죠. 자, 빛이라고 하는 건요, 빛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큰 빛도 있고요. 에너지가 너무 크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어떤 거 있습니까? X선, 감마선, 이런 건 에너지 굉장히 큰 빛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적외선 같은 거, 우리 가서 병원 가서 적외선 쬐고 하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무해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이 빛 에너지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첫 번째, 빛이 가지는 파장이 있는데, 본 적도 있고 들어본 적도 있겠지만,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라디오파, 그 다음 어떤 거 있습니까? 또 적외선, 우리 인체의 무해한 빛들은 에너지가 작다, 즉 파장이 길다, 남다라고 하고, 이 남다가 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빛 에너지는 진동수, 몇 번을 진동하느냐 하는 진동수에는 비례하더라.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크다라는 얘기는 파장은 짧고 진동수는 크다는 얘기죠. 빛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작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656 나노미터가 파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빛은 410 나노미터가 파장이니까요.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긴 빛이니까 에너지는 작은 빛이겠죠. 그리고요,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짧으니까 반대로 에너지는 어떤 빛이 되겠다? 큰 빛이 되겠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바로 그거죠. 왜 특정한 에너지 값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어라는 사람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이 원자들이, 특히 수소 원자를 연구했으니까 수소 원자들이 특정한 영역의 파장, 말을 바꿀까요? 특정한 에너지 값만 흡수하느냐 방출하느냐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자, 보어가 아까 말했던 특정한 파장, 그러니까 특정한 크기의 에너지를 흡수 방출하는 현상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요, 보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핵 주위에 있는 건 맞다. 러더퍼드가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았다. 근데 러더퍼드는 그냥 단순하게 특정한 자리 지정 없이 그냥 배회하고 있었다면, 보어는 전자들이 특정한 궤도에서 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궤도가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궤도에서만 원운동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하면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림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K라고 적힌 첫 번째 껍질이 있죠. K 껍질은 껍질의 이름이고요. 이거를 첫 번째 껍질이다라는 의미로 N은 1이다. 나중에 주양자수라고 해서 배울 텐데 지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껍질은 L 껍질이고 두 번째 껍질이니까 N이 2가 되겠죠. 세 번째 껍질이 M 껍질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세 번째 껍질이니까 N이 3이 될 거고요. 네 번째 껍질 해서 N이 4 이런 식으로 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몇 번째 껍질까지 저쪽에 무한 네 번째 껍질까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그리고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껍질들이 각자 나름대로 고유한 에너지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라는 건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작으면 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뭘 기준하냐면요. 이 보어가 무한대 번째 껍질을 기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자는 핵이 플러스고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기 때문에 쿨론 포스라고 해가지고 전자는 핵에 가까이 있을수록 안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K 껍질이 가장 뭐한 껍질이다? 안정한 껍질이니까 에너지 가장 작아야 됩니다. 반대로 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쉽게 말해서 2층, 3층, 4층 올라가는 거니까 불안정해지겠죠? 에너지가 커져야 됩니다. 근데 에너지 값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무한대 번째 껍질에 있으면요. 핵하고 전자 사이 인력이 없죠. 왜? 무한대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무한대 번째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을 0으로 기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도 없고 반발력도 없으니까 서로 관심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0이죠. 뭐 불안정해야 에너지가 커지고 안정해야 에너지 작아질 텐데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핵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값이 작아져야 하기 때문에 요 보어가 제시한 에너지 값에 뭐가 붙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뭔가 양수 음수의 개념보다는 무한대를 기준했을 때 핵에 가까워짐으로써 그 전자가 뭐 하고 있다? 핵으로부터 인력을 받고 있다. 핵에 의해서 뭔가 붙잡혀 있다. 구속돼 있다. 그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n제곱분의 1312라고 해서요. 첫 번째 껍질이면 n에다 1을 집어넣는 겁니다. 두 번째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은 n에다 2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1312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화학에서는 그냥 K라고 쓰고요. 상수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보어가 말한 대로 하면 자, 첫 번째 껍질은 n이 1이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적을까요? 첫 번째 껍질 K 껍질이 가진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1312가 되겠죠. 두 번째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2를 집어넣으면 되죠?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K가 된다. 하나만 더 할까요?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9분의 K. 보시다시피 에너지 값이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죠? 아, 핵에 가까울수록 뭐 하다? 안정하다. 그래서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를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바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이 아니면 전부 뭔가가 흥분되어 있고 들떠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진 껍질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여기 잘 보세요. 특정한 에너지 중에 궤도가 아니고 궤도에서만 원운동 간다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요 그림에서 요게 첫 번째 껍질이죠. 전자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 아닌 위치에서는 전자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에너지 준위 궤도에서만 원운동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전자의 배치라고 할까요? 핵 주위의 전자의 배치가 연속이 아니라 뭐 한다? 불연속적인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으면 연속적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여기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배치는 뭐다? 불연속적이다. 하나만 더 할까요? 전자가 이 껍질에 있으면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두 번째 껍질에 있으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될 거고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9분의 K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K와 마이너스 4분의 4K의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있을 수 없죠. 그 말은 전자는 이 에너지 값과 이 에너지 값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값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에 위치를 해야 이 위치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가질 텐데 전자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배치만 불연속적인 게 아니고 뭐다? 전자는 에너지적으로도 뭐하다?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전자가 어떤 에너지 값이든지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호에서 제시한 조 n의 1, 2, 3, 4, 5, 6, 7, 8, 9 등등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온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다? 전자의 위치에 따라 에너지 결정된다. 왜냐하면 전자가 껍질에 있고 껍질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니까. 근데 전자가 아무 때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껍질에만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자의 배치는 불연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도 한정적이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연속적이지 않다.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불연속적이다. 또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양자화라는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됩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접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자 배치하고 이제 아까 배웠던 스펙트럼하고 봅시다. 자, 첫 번째 전자가 불연속적이다. 전자는 특정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보호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로는? 1로는 절대 못 가고 1로는 절대 못 가죠. 왜? 정해진 껍질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는 여기 있던 전자가 1로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도 1로도 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이 껍질에 있을 때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K죠. 두 번째 껍질로 가면 에너지가 마이너스 4분의 K죠. 에너지가 커졌죠. 그럼 그 커지는 에너지 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바로 흡수를 해야 되겠죠. 뭐 한 만큼? 요 껍질과 요 껍질로 가기 위해서 부족한 만큼,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바로 껍질 간의 뭐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여기 있던 전자가 1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가 마이너스 K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남습니까? 4분의 3K가 남죠. 그러니까 4분의 3K만큼을 뭐 할 수 있다? 방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할 수 있는데 그 형태가 바로 무슨 형태가 된다? 빛에너지 형태가 된다는 거죠. 보호가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한 거죠? 수소를 통과한 빛을 파장에 따라 분산시켜 봤더니 왜 특정한 파장만, 말 바꿔서 왜 특정한 에너지 값만 흡수하거나 방출하느냐? 정답은 여기 있는 거죠. 바로 전자가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한정적이니까 그걸 불연속적이다. 특정 에너지 값만 가진다.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됩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보어의 설명은 이거죠. 왜 특정한 에너지 값만 흡수 방출하냐면 만약에 전자의 존재 자체가 핵을 기준으로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다면 어떤 값의 에너지는 다 가질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모든 파장, 모든 크기의 에너지 값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흡수 방출 가능하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방출되었을 텐데 또는 흡수가 되었을 텐데 뭐 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탁탁 특정한 에너지 값만 가지다 보니까 그 에너지 값의 차이만큼만 뭐 한다? 바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요. 일정하지가 않죠. 만약에 일정하다면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고 요 간격과 요 간격이 같다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나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나 에너지 값이 같을 텐데 지금 뭐 하고 있죠?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 값이 커질수록 불안정해지는데 에너지 차이, 이 간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n 값이 증가할수록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는 뭐 한다? 감소한다는 것까지 참고로 알아두면 좀 이따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념으로 100% 가려고 하지 말고요. 요거 뒤에 문제풀이 나오니까 그 문제풀이 잡으면서 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합시다. 자, 1번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몇 번째 껍질이 있을 때 가장 낮은 상태죠? K 껍질, 그러니까 N이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껍질에 있을 때를 가장 안정한 상태, 즉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되고요. 이거는 바닥 상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건 에너지가 뭐 한다는 얘기야? 커진다. 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들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들뜬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죠. 됐죠? 2번.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핵 주위의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뭐라고 했죠?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 껍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러더퍼드와 보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보어는 핵 주위에 껍질이 있으면 그 껍질에만 특정한 위치에 전자가 존재한다고 한 거고요. 러더퍼드는 그냥 어디든지 핵 주위면 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3번. 핵에 가장 가까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전자 껍질을 무슨 껍질이 한다고 했죠? 아까? K 껍질. 핵에서 멀어지면 K, L, M,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N 순서, 요 순서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 껍질 K, L, Mn의 에너지 준위의 크기의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에너지 준위가 커진다는 얘기는 불안정, 핵에서 멀어진다. 핵에서 가장 가까운 K 껍질이 가장 안정, 핵에서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지니까 K, L, M, N 순서로 갈수록 뭐하다? 에너지 값이 증가해야 한다. 5번. K 껍질은 N이 1, L은 2, M은 3인데 각각 가지는 에너지 크기. 자, 아까 껍질이 가진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다. 요 1312를 뭘로 생각하자? 그냥 K로 생각하자. 상수니까. 그러면 쉽죠. K 껍질은 어떻게 됩니까? N에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K. 그 다음에 L 껍질은 2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K. 그 다음에 M 껍질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확인이 되죠?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죠. 아마 계속 해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0으로 가겠죠. 무한대가 에너지 0을 기준했으니까. 됐습니까? 6번. K에서 M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를. 자, 봅니다. K 껍질이면 사실 이거 바닥 상태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죠. M 껍질, N이 3으로 간다는 건 핵에서 멀어진다는 얘기니까 결국 이거는 에너지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안정해진다는 얘기죠. 불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커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커지기 위해서는 밖에서 에너지를 뭐 해야 한다? 흡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형태로? 비대에너지 형태로. N에서 M으로 간다는 건 4에서 3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전자가 전이할 때 핵에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안정해진다는 거고요. 안정해지면 에너지가 작아져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내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뭐 한다? 방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됐죠? 7번.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간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안정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방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는 많이 강조해서 선생님이 빛에너지는 뭐하고 관계 있는데 파장과 관계 있는데 빛에너지하고 파장하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문제 풀 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에너지를 물을 때 에너지를 직접 묻지 않고 파장을 묻습니다. 파장을 묻고 싶을 땐 자꾸 에너지를 물어봅니다. 뭘 이용해라? 둘 사이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진동수에는 뭐 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죠?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껍질 K 껍질 말하는 거죠. 여기 몇 번째 껍질? 두 번째 L, 세 번째 M, 뭐 N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순서로. 보면 그림에서 일단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간격은 크죠. 쌤이 아까 말했죠. 분모에 N이 아니라 N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N 값이 증가할수록 이 에너지의 간격은 자꾸 뭐 한다고 했죠? 줄어든다고 했죠. 나중 되면 사실 차이가 거의 없어지겠죠. 그리고 보면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화살표가 아래로 향해 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핵이 있는 거죠. 핵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A, B, C, D는 전부 다 N값이 작아지는 전이 위치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하는 거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전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E는 보면 첫 번째 껍질에서 다섯 번째 껍질로 간다는 건 E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N값이 증가하는 전자전이를 하는 거고요. 핵에서 멀어지니까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증가해야 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1번 볼까요? 위 그림에서 가장 큰 에너지의 비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A, B, C, D 중에 하나고요. 한 칸, 두 칸, 한 칸, 하나, 둘, 세 칸이니까 칸수도 가장 많은 데다가 지금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간격이 제일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의 빛을 방출하는 단계는 A, 이렇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만 판단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위 그림에서 가장 짧은 파장, 파장을 이야기하면 생기면 에너지와 관계 지어야 된다고 했죠. 가장 짧은 파장이라는 건 에너지가 가장 뭐한 빛, 큰 빛, 그러니까 1번하고 답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답이 A가 되겠죠. 똑같은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가장 긴 파장이라는 건 에너지가 어떤 거? 가장 작은 거. 누가 됩니까? 여기서 직관적으로 세 칸, 한 칸, 두 칸, 한 칸, 한 칸, 한 칸인데 이 간격이 더 넓고 좁으니까 가장 작은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D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리고 3번, A, B, C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여기다 적어볼까요? A부터 갈까요? A를 보면 몇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 껍질로 가고 있죠. 그러면 네 번째 껍질이면요, 마이너스 4의 제곱분의 K. 첫 번째 껍질은요, 마이너스 1분의 1의 제곱분의 K. 그러면 요게 뭡니까? 처음 껍질이고 요게 뭡니까? 나중 껍질이죠? 나중 껍질에서 처음 껍질을 뭐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죠. 그래서 델타 에너지 값은 뭡니까? 마이너스 K에서 마이너스 16분의 K를 빼주면 된다.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됩니까? 마이너스 16분의 몇 K? 15K. 그리고 어차피 이 부호는 에너지 흡수냐 방출이냐를 의미하는 거니까 에너지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겠죠? 16분의 15K. 16분의 15 곱하기 1311을 한 만큼 뭐 한다? 방출한다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A죠. 크기는 어차피 부호가 의미가 없잖아요. 절대값이잖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B 하나만 더 해볼까요? B. B는 보니까 2에서 1이네요. 그러면 N이 2에서 1로 가면은 2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K. 1이면 마이너스 K. 바로 계산할까요? 델타 에너지는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니까 얼마 차이만큼 난다? 4분의 3K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결국 뭐 하면 된다?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우리가 부호가 어떻게 스펙트럼을 설명했냐에 대한 걸 배워본 거죠. 그럼 이제 뭘 배울 거냐면 그 스펙트럼을 좀 더 분석해서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